잠을 못 자고 며칠 고민이 있어서 피곤한 상태였는데 사람이 많은 쇼핑몰에서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진정이 안 되고 미칠 것 같아서 쇼핑몰을 겨우 벗어났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들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공황이 오면 어찌해야 하나요? 공황이란 갑자기 심한 공포감을 경험하며 합리적 생각이 마비될 정도의 심한 두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입니다. 쇼핑몰이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공포감이 드셨네요. 교통사고, 화재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는 정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쇼핑몰과 같은 곳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면 불안 반응이 오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황 발작은 갑작스럽고 강렬한 불안과 공포를 동반합니다. 호흡곤란, 심장 박동의 증가, 식은땀, 어지럼증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경험은 공황 발작으로 보이며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공황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황은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불안장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불안은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정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주로 미래에 다가올 막연한 위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라면 공포는 현재 알고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운 감정입니다. 공황 발작은 특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경보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와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병적인 증상입니다. 공황장애의 자가진단을 해볼까요? 1. 가슴이 떨리거나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 2. 땀이 갑자기 많이 난다. 3. 손발이나 몸이 떨리거나 전율을 느낀다. 4. 숨이 가쁘고 숨쉬기가 힘들다. 5. 가끔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6. 가슴, 등이 압박되듯 아프고 답답하다. 7. 메스꺼움이 느껴지고 속이 불편할 때가 있다. 8.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 9.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이상한 느낌 혹은 자신이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10. 자제력을 잃거나 공포스러움을 느낀다. 11.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 12. 몸에서 열이 나거나 오한이 난다. 이 중 4가지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공황 발작으로 간주됩니다. 발작의 모든 증상은 정상적인 생리적 증상입니다. 누군가 실제로 위험에 처했다면 같은 증상을 겪었을 것입니다. 공황 발작이 오면 생리적 기능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투쟁 도피 반응인데 긴장된 자극이나 위험을 감지했을 때 맞서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선택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때 과호흡 증상이 생기는데 우리 몸에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호흡을 강요당하는 건 불쾌한 경험입니다.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생깁니다. 불안 체계 때문에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온 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팔에 피가 잘 돌아야 살 수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더 잘 싸울 수 있고 또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어야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처음에는 심장마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상황이 아니니 침착해야 합니다. 공황 발작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황 발작으로는 몸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공황 발작 중에는 첫 번째,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세요. 혼잡한 장소라면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4초를 셉니다. 그리고 1, 2초 정도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6초 동안 내쉽니다. 이 과정이 불안을 줄이고 신체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호흡은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매일 하시면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에 호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건 공황일 뿐이고 곧 지나갈 거야. 나는 안전해. 공황 발작으로 죽은 사람은 없어. 이런 문구를 반복하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신체 감각을 활용하세요. 손에 물을 묻히거나 손을 씻거나 차가운 물을 마시는 등 다른 감각에 집중하면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험한 것이 처음 공황 발작이 아니었고 또 재발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실 텐데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공황 발작이 반복되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약물치료나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유발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인지 필요한지, 카페인 섭취가 좀 많았는지 등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 요소를 기록해보고 그것을 피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네 번째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간혹 자신의 이런 증상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황을 공유하면 발작이 올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황 발작을 겪을 상황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도 좋습니다. 이 공황 발작이 온 것은 눈으로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좀 창백해지고 덜덜 떨릴 수 있지만 내가 공황이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진정하라고,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미리 부탁해 보세요. 잦아들 때까지 30분 정도 기다리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달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나에게 공황 발작이 왔을 때 가족이나 지인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는 말을 미리 부탁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황장애는 심장마비, 뇌졸중을 두려워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공황 발작의 모든 증상을 적어보고 정상적인 신체 작용이며 병의 징후가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인 공황을 좋은 기회로 여겨보세요. 그동안 내 몸을 돌보지 않고 걱정이나 스트레스, 피로 누적이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나를 돌보고 상담도 받고 마음 관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헨리 포트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공황 발작을 두렵게만 여기기보다는 용기는 두려움을 이긴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서서히 노출하고 용기를 내보세요. 이때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고 그 보상으로
내 삶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